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보통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타날 때 그 종목당 기관 투자자들의 종류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MTS나 HTS에서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개인, 외국인, 기관 말고 그 외에 투자자들 종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을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외국인, 기관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서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본인의 자산으로 이제 돈을 불리는,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 같은 경우에 아니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하면은 금융투자에 매수가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투자신탁인데요. 투자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펀드가 어떤 타사 종목의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주식에서 종목 투자자는 투자 신탁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는 그 회사의 돈, 증권사의 돈, 투자 신탁은 그 자산운용사에 운영하는 그 펀드 자금, 그러니까 간접적인 자기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말고 그 소규모 대상으로 몇십억, 몇억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버 카운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 뭐 보험 이런 건 다 아실 거라 넘어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외에 기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기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자 기관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데, 어떤 그 회사 간의 그런 거래로 인해서 타 회사가 우리 주식을 자기 주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은 그거는 이 기타 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회사, 모회사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 기타 법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통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 규모가 엄청 많지 않은, 한 종목에 엄청 많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단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그리고 펀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인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반면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되게 매수 매도가 빠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질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의 어떤 한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저희가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SFA 반도체를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 같이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투자자별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금융이나 은행권은 이렇게 들어오진 않는데, 보시면은 자, 첫 번째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 이상 뭐 거래되는 이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게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금융 투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증권사 자체 아니면은 자산운용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펀드. 그래서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펀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이제 트렌드가 있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확 들어왔다 한 번에 확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은 별로 트렌드 안 보이다가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25만 주씩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투자 신탁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주가 부양에 많은 역할을 하고요. 이 사모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모펀드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으로 이 SFA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은 그 오늘 사모펀드가 18만 주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들어온 수량이랑 비슷한 수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9년 11월 15일 날 25만 주 들어왔고, 25만 주가 들어온 이후 9%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내려보시면은 17만 주가 들어온 이후에도 이틀 뒤에 9%가 높은 급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16만 주 들어온 이후부터 3% 올라갔다가 보합권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만 주 들어올 때도 잠시 보합권에 있다가 7%가 높은 급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사모펀드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주, 18만 주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포인트가 여기 위에 보시면 누적 순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이 기간 안에 누적 순매수가 얼마큼인지 보통 파악을 하는데, 보통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기준으로 최근 5거래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5거래일, 최근 5거래일이면 5일선입니다. 5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관이 매도하거나 외국인이 매도하거나 매수한 엄청나게 그 차이가 별로 없고, 반면에 투자 신탁은 매수로 전환했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만 주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11만 주가 매수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확인해 줄 것은, 이 기타 법인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의 주체가 아니지만은 타 기업이 SFA 반도체라는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5거일 동안 6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20일 2주간의 거래죠. 2주간의 그 장대 양봉이 나온 그 거래일부터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빠져나가는 형상을 보였고, 최근 5거래일은 이게 축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줄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더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즉, 지금 현재 외국인이 40만 주, 매수세가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시겠고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보시겠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 보시면 기관 매수, 외국인 일부 매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도 수급이 괜찮은 상황이고 투자 신탁이 높습니다. 즉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추세의 요인이 투자 신탁, 즉 펀드 자금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매도세가 그렇게 이익 실현을 바로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페스도 앞으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거래일로 봤을 때 펀드 자금에서 좀 75만 주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일반 기관들만큼의 전체 수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최근에 이제 사들이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주체가 어디인지를 꼭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종목의 가벼움,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고 적음,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매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금 뭐 최근에 뭐 핫한 그런 셀리버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최근 투자 신탁이 계속 일부 매수하고 있고, 이거는 뭐 매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되게 비추세죠. 이런 거는 비추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샀다 뭐 이 정도인데, 사실상 뭐 이게 엄청난 큰 영향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추세 구간일 때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떤 추세가 있는 트렌드를 이 과거에 있는 최근 3개월 걸 비교해 보시면서 찾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기관 투자의 종류가 개인, 외국인, 기관 이외에 이런 다양한 기관 투자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들 중에서 금융투자, 투자신탁, 사모펀드, 특히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이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거나 대량 매도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